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61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 한자어 우리가 등초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 원본에서 베껴 옮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초,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뒤에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글자는 백길 등자입니다. 백길 등자는 왼쪽에 있는 것이 달월로 생겼지만 배주자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백길 등자가 됩니다. 중국어로는 텅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 글자를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쪼개기를 이 나 짐자하고 아래쪽에는 말씀 언이 있죠. 이렇게 조합된 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언의 뜻을 따르고 나머지 나 짐자는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형성으로 보았고요. 뜻은 옮겨서 적는 것이다. 옮겨 적는 것이니까 베끼다의 뜻도 가지고 있겠네요. 원래 나 짐자의 경우가 배에 있는 것을 수리하거나 배를 수선하고 그 양쪽 끝을 잇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무언가 이어가다, 그렇죠? 수정하다, 잇다의 뜻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옮길 이자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옮길 이자는 마늘 다자가 있지만 이렇게 벼화자에 옮길 이자를 많이 쓰죠. 어쨌든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이 글자를 나 짐자와 그렇죠? 말씀 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누어서. 자, 두 번째 글자는 뽑을 초자입니다. 중국어로는 차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략질할 초자의 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 금문, 소전체 모두 다 뽑을 초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 쇠금이 있는 노략질할 초자는 소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노략질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물건을 억지로 가져오는 것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남의 문장을 억지로 허락받지 않고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 절도, 표절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략질할 초자가 뽑을 초나 베낄 초자가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할 초자를 보시면 차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포크 같은, 쇠스랑 같은, 작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살 같은 것으로 뚫어서 취하다. 노략질한다의 뜻이고요. 쇠금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적을 소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현 등이 말하기를 지금 세속, 속세에서 속자로서는 쇠금이 아니라 제방변이 있는 순수가 있는 이 초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나라 초기 때부터 이 글자는 쓰여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갈래 차자 혹은 비녀 차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손에 뭔가 끼어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예전에 그 중국 음식 중에 꼬치에 꿰서 이렇게 고기를 특히 돼지고기죠. 이렇게 굽는 요리인 차샤오에서 자, 광동어 차시우 일본어로 들어와서 차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말고도 당나라 시인인 온정균의 별명인 온팔차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깍지를 끼다의 뜻도 이 차에 있기 때문에 8번 깍지를 끼면 그 운이 맞춰지고 시 한 편이 완성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온팔차, 그렇죠? 온정균의 별명인 온팔차도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글자 2급 배정 한자 백길 등자입니다. 말씀 언자가 붓으로 되어 있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획입니다. 3급 배정 한자 뽑을 초자입니다. 뭔가 뽑아낸다는 것이죠. 혹은 요약한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것만 싹 손으로 가져온 거니까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 됩니다.
당연히 손수가 부수가 되겠죠. 그래서 등초, 우리나라 사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초자, 백길 초자를 풀초자로 쓰기도 합니다. 등초, 원본에서 베껴 옮김. 자, 등기, 등기, 등사, 등서, 등출 등의 말이 있습니다. 등은 다 들어가네요. 자,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다 라고 할 때 등본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고, 뭐 등록하다의 등자 이런 것일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백길 등자가 들어간 등본을 얘기합니다. 법률 용어로서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또는 그런 서류. 그래서 이게 베낀 건데 등본을 베끼다라는 예문도 있습니다. 좀 재밌죠? 너 이 길로 내려가서 경우의 민적을 네 자식으로 고쳐가지고 등본을 내오너라 라는 예문도 있었습니다. 등본, 베낀 어떤 그런 서류. 근데 그게 빠진 것 없이 모조리 베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도홍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 등본이란 말도 고세키 도홍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등본이란 말 아무래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글자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삭이란 말도 있죠. 간단한 인쇄기의 하나인데 예전에는 많이 자주 썼다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등삭이입니다. 다만 유인물, 등삭이로 인쇄하는 것을 기름 유자를 쓴 유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뽑아낸 인쇄물을 유인물이라고 하는데 유인물은 가끔 요즘에도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는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본은 무엇이냐?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다. 주민등록 초본. 일본어에서도 쇼홍이라고 해서 초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거다. 그러니까 100%를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말로는 약본이 있습니다. 자, 초역이란 말도 있죠.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번역하는 것 초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뽑아내서 혹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역에 상대되는 말이죠. 자, 우리나라 등초, 중국어 덩차오, 일본어 도로크, 등초는 없었고 등록이나 도시아, 등사 정도만 있었습니다. 등사 자체를 미미오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등초에 뽑을 초를 쓰는 경우도 있고 풀초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24년 일제강점기에 등초라는 말이 그대로 보이고요. 1998년 매일경제신문에 등초 하다란 말을 복사하다나 베끼다로 좀 쉽게 바꾸자라는 언어 순화 관련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자어 461번째 시간에는 베낄 등자, 뽑을 초자가 결합한 등초, 주민등록 등본, 완전히 베낀 것이고요. 초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나타낸 것, 혹은 요약해 놓은 것 정도의 초라는 글자에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